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5척씩 때를 지어가지고 일본 북쪽의 국제공역인 이 스가루 해협을 거쳐서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진출했다가 역시 국제공역인 남쪽의 오즈미 해협을 통과해서 동중국해로 진입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일본 열도를 의도적으로 관통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 무력 시위를 한 셈입니다. 일본 방위성의 통합망료간부, 이 한국으로는 합참에 해당되는데요. 이 통합망료간부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총 10척이 지난 18일 일본 북쪽의 홋카이도하고 아오모리현 사이의 스가루 해협을 통해서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일에는 지바현 동쪽에 이누보자키 앞바다 약 130km까지 접근하면서 일본 열도 우측을 따라서 남하를 했고요. 22일 오후 1시경에는 고치현의 아세즈리 곧 남쪽 180km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오스미 반도하고 다네가시마 사이의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나란히 통과해서 동중국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23일 발표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 10척이 일본을 가운데 두고 좌우가 바뀐 역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항행을 한 셈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 영해 침범은 없었는데 이 양국의 함정의 오스미 해협 동시 통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은 일본 열도를 통과하기 전에는 동해에 접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표토르 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해상연합 2021 훈련을 진행했고요. 23일 오전 10시쯤에는 이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남남동쪽 약 130km 지점에서 중국 미사일 구축함 함재 헬기의 이착륙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서 대응했다. 이렇게 요미우리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해군과 중국 해군이 14일부터 합동 군사훈련한 동안에 미 해군 구축함인 DDG-90 USS 차피가 러시아 영해 기선 인근에서 중러 해군의 훈련 장면을 감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가지고 USS 차피가 동해에서 러시아 영해의 침범을 시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USS 차피는 러시아 영해를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물론 이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동시에 지나간 스가루 그리고 오스미 해협은 국제 해협이니까 통과 자체의 국제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두 함정이 동시에 대규모로 이 해협을 통과한 것이 처음이고 이동 경로가 명백하게 일본을 포위하는 것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양국 해군의 항해 경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러 함정의 이번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계를 강화하면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국방부는 17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서태평양에서 처음으로 합동순항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어서 합동순항과 더불어 합동도항, 연합기동, 실제 무기 사용 등을 훈련하면서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지켰고 타국 영해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도 중국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러 함정의 이번 합동순항을 해상순찰, 그러니까 해상 초기 활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시에서 전시 상태로 기민하게 전환하는 실전 능력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황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중국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의 발을 인용해가지고 이번 중러 합동순항은 높은 수준의 실전 역량의 방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에서 즉각 순찰로 전환하는 것은 평시에서 전시 상태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숭중푼이 이어서 이런 메커니즘 구축은 중러 군사협력 측면에서 신속 대응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장진서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합동 해상훈련, 그러니까 14일부터 16일까지 훈련 다음에 도항, 연합기동, 실사격 등의 즉각적인 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작전 능력과 또 공해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능력을 시험하고 향상할 수 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일본을 2번씩이나 관통하면서 사실상 이 위협 항해를 했다는 것은 미군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영국, 호주 같은 이런 우방 세력을 결집해서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또 대만 해협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해군보다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힘을 빌어가지고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중국을 둘러싼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 주도의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대중국 항행의 자유작전들을 살펴보면 중국이 보기에도 경악스러울 만합니다. 지난 9월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를 주축으로 하는 이 항모 타격단이 일본에 기항을 했죠. 미국과 일본은 이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오키나와 남서쪽 해역에서 미국, 영국 항모 같은 총 3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을 펼치면서 중국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같은 호두 4개의 나라가 인도양 북부 벵골만에서 말라바르 201 2차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 8월 말에 이 괌 인근 해역에서 나흘간 진행됐던 훈련에 이어서 또다시 진행된 겁니다. 미국 해군에서는 이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참여를 했고요. 또 구축함 2척도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무라사메, JS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이번 훈련에 구축함 INS 람비자이, 또 다목적 스텔스 함정인 INS 사토프라, 해양 정찰기인 P-81 등을 투입하면서 첨단 공격무기 활용과 대잠수함 전투, 항해술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침범이 대거 이루어진 지난 3일 필리핀 인근의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2척,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하고 칼빈슨, 그리고 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일본 해상자위대의 휴가급 헬기 항모인 2세, 이렇게 4척의 항모를 비롯해 가지고 6개 나라의 함정들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에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또 15일부터 18일까지는 미국, 호주, 일본, 영국의 항공모함 그리고 해군 함정들이 이 오키나와 남쪽, 대만 동쪽의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의 공동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규모 또한 이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인 USS 듀이하고 캐나다의 브리킷함인데요. HMCS 위니펙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항행의 자유작전이 특별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에 미 해군만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 해군과 동시에 진행했다는 겁니다. 다국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당연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캐나다군은 그 해역이 국제공역이기 때문에 항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하지만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공역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15일에 미 해군과 캐나다 해군의 항해의 자유작전에는 중국의 군함이 그 뒤를 따르면서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육상자위대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CNN이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육상자위대가 소속 병력 10만 명과 차량 2만 대, 전투기 120대 등을 동원해가지고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23일 도쿄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 및 우방국들의 대중국 관련 군사훈련도 잦아지고 중국의 도발을 가정한 방어훈련도 강화가 되니까 중국 역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만으로는 온약 빈약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힘을 빌어가지고 공동으로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러시아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그 시간인데요, 17일입니다. 미군의 비욘비 랜서 폭격기가 러시아 영공까지 접근하면서 위협 비행을 한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가방어관리센터의 항공우주 통제 시스템의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지난 17일 동해의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영공으로 접근하는 비행 물체를 식별하고 동부 군구 소속의 미그 32 폭사운드를 발진시켜서 비행 물체를 확인했더니 미 공군 초음속 폭격기인 비욘비 랜서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타스 통신이 이어서 미군의 비욘비 랜서 폭격기가 러시아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군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군의 비욘비 랜서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이 연합훈련하는 바로 그 부근까지 진입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두 나라의 군사적 연합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군이 손바닥 보듯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중국과 러시아 양쪽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군사적 움직임 외에도 미 해군의 원정 기지함 ESB가 미 해군 7함대 제11 상륙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세보 항에 도착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NHK는 지난 1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원정 기지함인 ESB-5 USS 미구엘 키스호가 지난 8일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이 보유한 세 척의 원정 해상 기지 중 하나인 미구엘 키스함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취역한 최신의 함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HK는 이어서 원정 기지함인 미구엘 키스함의 일본 영해 진입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대응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이 원정 기지함은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의 후방기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원정 기지함의 일본 기항은 아주 의미가 큽니다. 일본이 최근 들어서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센카쿠 열도죠. 그러니까 중국명으로 나우이다오라 그러는데 이 센카쿠 열도 그리고 중국이 대만의 부속섬들에 대한 기습 점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원정 기지함이 그들 분쟁 지역 인근에 자리를 잡게 되면 완전한 해상기지 하나가 떠돌아다니는 섬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군과 연합군의 작전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원정 기지함이 미군의 지상기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양작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진 배치 해양 부양 기지라는 점에서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작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미군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 원정 기지함이 일본에 전격 배치되었다는 점은 중국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원정 기지함인 미구엘 키스함의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라든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공모함급 호위함인 이즈모 전단과 함께 작전을 펼친다 그러면 웬만한 항공모함 이상의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해상 방어 및 공격 능력을 한층 높게 해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즈모함이 오는 11월부터 미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도 탑재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또 다른 이즈모급 구축함인 카가함 역시 미구엘 키스함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전력은 한층 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중국의 최신의 해군들이 러시아 해군들과 함께 일본 인근의 해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만은 그런 무력 시위가
일본이라든지 미군을 전혀 위협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전력은 지금 미 해군이라든지 일본의 해군력과 견주해 봤을 때도 별 큰 위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이번에 러시아의 힘까지 빌어가지고 허세를 부려봤지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방어 능력만 시험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하고 중국 해군이 국제공역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해협을 휘젓고 다닌 상황에서 앞으로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 해군들이 남중국해의 국제공역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친다 할지라도 할 말 없게 됐습니다. 더불어 미군 및 이 동맹국들의 항해의 자유작전이 이제 다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명분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해군 훈련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